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단순히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을지, 다른 건 어떤 게 있는지 가성비, 가심비 비교하면서 고심 끝에 구매를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를 하기 위해 소비자인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 오늘 소비자의 날을 맞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뭔지, 또 책임져야 할 건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조정희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많은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이제 우리는 여성사회 환경 소비자 민간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968년 주부클럽 연합회가 이제 결성되었는데, 옛날에는 영어를 쓰면 좋은 줄 알고 클럽 했는데 요즘 나이트 클럽이냐고 물어봤었어. 무슨 소리겠죠?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부산 여성소비자연합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는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이제 부산에서 소비자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고요. 지금 현재 회원은 한 4,500명이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을 했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이제 비종교, 비정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예, 부딪히면은 이제 금방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오늘이 소비자의 날이라 하더라고요. 이 어떤 개념의 날입니까? 이거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소비자 권리 의식 고치, 그리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법정 기념일이 제정이 됐어요. 예. 근데 1982년부터 우리 민간 단체에서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현 소비자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1979년 10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서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은 외국의 유럽이라든가 세계에는 3월 15일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이라고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서 특별 교서를 했다고 해서 그날을 다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2월 3일로 소비자 날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이 소비자 보호 날이 제정되었다가 옛날에는 소비자 날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의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이제 소비자 날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예. 이거 왜냐하면 보호라는 단어를 뗐어요. 소비자 운동한 지가 50년 이제 다 돼가니까 예. 넘었으니까 이제 중년이 되었으니 소비자 자신이 자기 권리를 지켜서 행사를 하라 하는 의미로 해서 소비자 보호원도 소비자 원으로 바꾸고요. 네. 보호라는 단어를 다 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자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누가 이렇게 맞습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들리긴 하네요. 보호라는 단어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소비자로서 8가지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네.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권리인데요. 예. 우리는 모든 이해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게 알 권리라고 그러죠. 네. 선택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구제를 하려고 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를 구성할 권리, 예.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그다음에 의사를 이제 반영하는 요구할 권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를 입거나 불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예. 국번 없이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올바른 정보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제정이 돼 있죠. 네. 1372번 네네. 예. 국본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다 생각하면 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텐데, 근데 네. 사실 이제 권리가 있으면은 책임도 안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유, 말씀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자유하면 무슨 방종한 게 자유로 알거든요. 예. 근데 자유 뒤에는 어마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팔 때 권리가 있다면 5대 책임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모든 책임을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이에요.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른 척하고 귀찮으니까 하고 넘어가기 아니고 꼭 문제를 지적할 책임, 그다음에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냥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정보 전시를 하는데 정보 전시에 관람하시는 분과 관람하지 않은 분의 피해를 더 많이 입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가 어딘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 세탁을 할 때 옷을 살 때 털과 뭐가 같이 있으면 이 털은 세탁할 때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다 골라보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그냥 순식간에 사서 그냥 국가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거 다 바꿔달라, 네네. 뭐 교환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네. 건지 그냥 철저하게 알고 그걸 그렇죠. 가지고 이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그래도 소비자의 구매할 권리다. 때 소비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며 네. 권리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그거 소비자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인데요. 회장님 단골집 있습니까? 회장님도? 네, 단골집 있죠.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요즘은 무서워하지도 않으셔. 예, 그래요? 네, 또 근데 왔구만. 이러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예. 집게를 안 놔두면 혼나죠. 아. 네, 코로나가 만연한데 어떻게 집게 덜어먹는 집게와 접시를 안 넣느냐. 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네들 때문에 코로나가 만연하다. 빨리 고쳐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소비자의 날을 맞아가지고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우리가 지금 30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게 소비자날 기념식보다 앞서 있어요. 네. 기념식을 소비자날 기념식을 하기 이전에부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저울도 전시하고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저울 많이 속였어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대 변천사를 해서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소비자 피해를 어떤 것을 이제 당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피해가 이렇게 많았으니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때 이러한 것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해서 뭐 소비자 안전관, 환경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전시하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부가 많이 돼요. 네. 예, 어디서 합니까? 네. 그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거기가 보면 사람이 왕래가 제일 많기 네, 때문에 네, 예, 예. 그 상가들이 좀 싫어해요. 지하 상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가가 뭐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예. 같이 우리가 공존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정보도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네. 아까 네. 뭐 2021년도에는 어떤 피해가 많았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했는데 아마 네네네. 특이하게도 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물건 구입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거 관련 피해 사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전국에 아마 같은 현황인데요. 1월에서 10일까지를 이제 약 7,500여 건을 받았거든요. 네. 어이구야. 근데 그 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 상담이 약 30%. 그러니까 2,500여 건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아, 예. 뭐 기억나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기억난 거 많죠. 예. 개인 쇼핑몰에서 배송 지연하다가 환불도 또 해달라다가 그래서 지연하면 폐업을 해버려요. 아.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핫 이슈가 뭐냐 하면 당근마켓 중고 시장 아시죠? 예, 예, 예. 중고 이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45조 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단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경제도 안 좋고 비대면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앱을 통해서 중고 이제 물품을 사는데 문제가 제일 뭐냐면 그 당근마켓인 줄 알고 플랫폼을 이제 했는데 네. 나중에 사고가 나면 플랫폼을 새로 놓은 거다. 그래서 개인 간 직거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앱을 깔고 예. 거기서 거래를 했는데 네네. 아, 이거는 개인 간 직거래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네, 우리는 피해 보상 안 해준다. 개인한테 해결해라. 네. 이런 게 음. 지금 45조 원이면 10%만 피해가 있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예. 그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 중고 제품이지 그 지난 2월 상품을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로 팔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어르신들이 정규방송 채널이 아닌 케이블 채널에서 TV 광고를 보고 이제 제품을 주문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배송도 안 됐다, 연락도 안 왔다 하는데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 어느 TV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 네, 어르신들. 보지도 못하고 어디 할 데가 없는 게 많아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이제 고수익 보장한다는 메시지 안 받아본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거리 증가에 편성한 리딩방, 그 유사 투자 자문, 네.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 현혹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만만치 않아요. 예, 예. 그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2조 원이 넘거든요. 예. 한 해에. 네. 그래서 이게 070으로 오는 전화는 이제 받지 마시라고 우리가 교육을 했더니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를 사용해서 피해가 이제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고.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이제 무섭다니까요. 아예 네. 안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뭐 주식이 네. 막 시장이 올랐다, 뭐 부동산이 올랐다 그러니까 거기 네. 이제 편승해가지고 뭐 네, 수익이 맞아요. 얼마 났다, 뭐 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또 뭐 돈 보내고 그래가지고 피해보고 이런 게 한두 건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구제가 됩니까? 아니 굳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다 네. 먹튀하고 나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 지자체 네. 해줄 수도 없고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단체 네. 전화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참 상담하기도 못 하겠어요. 아니 상담을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다 전화를 해서 예. 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제 아직 먹튀하기 전에 있는 데는 예, 경찰 모시고 가겠다. 예. 이렇게 하면 또 가끔가다 함부로는 해줘요. 예. 근데 가끔가다. 마지막에 걸리신 분들은 안 해줍니다. 아. 그냥 날라야 되기 때문에. 네. 회장님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힘듭니다. 소비자로서 살기가.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해서 현실적이네요. 네.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네. 교육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소비를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잘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억제라든지 우리가 소비자 잘하는 게 이게 소비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경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옛날엔 하얀 계란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 TV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계란 노른자의 색깔도 진하면서 영양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노란 계란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얀 계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성장 억제제를 뿌려서 그 채소도 딱 좋고 예쁜 것만 사가기 때문에 그 인체 해로운 성장 억제제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자 이유가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요 유통이. 네.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건 안 사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소비 하려 그러면 녹색 소비라든가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 하나 사더라도 동물 복지 그 계란 맨 마지막에 숫자를 보면 예, 예. 동물 숫자가 낮을수록 되는 것을 구매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다음에 또. 스튜디오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부산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의 조정희 회장이었습니다.